안녕하세요. 로지스팟에서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한샘이라고 합니다. 컨퍼런스는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이 리테일의 어떤 디지털 혁신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로지스팟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류의 디지털화, 그 중에서도 물류 사슬에서 다른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들마일의 디지털화에 관해서입니다. 로지스팟은 이 미들마일의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미들마일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그렇기에 이 영역을 개척하는 일이 기업의 큰 경쟁력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는 요즘 물류는 점점 속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송이 빨라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원자재의 공급 속도, 제품이 물류센터를 거치는 속도, 유통 채널에 닿는 속도 등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을 아우르는 물류 프로세스가 빨라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시장에 대한 반응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속도를 다른 말로 하면 민첩함입니다. 로지스팟은 이렇게 민첩한 물류 프로세스를 애자일 로지스틱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애자일 로지스틱스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 이를 이루기 위해 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히 미들마일의 디지털화가 왜 중요한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작년 10월 기업의 물류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물류 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물었습니다. 1위는 물류비 절감. 예상하실 만한 결과죠. 그런데 2위가 시장 수요와 변화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이 코로나 이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확실한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의 관점으로만 집중하던 물류가 이제 변화의 관점에서 서서히 조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급망이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약점을 노출했다. 정말이지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자재 수급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급망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 안에서 물류의 역할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물류의 교과서라고 여겼던 린 공급망 관리만이 정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요즘 공급망 관리의 화두는 비용과 재고 물량을 최소로 유지하는 기존의 린 공급망 관리에서 시장 변동, 고객의 반응과 수요의 변화에 대한 대처를 중요시하는 어질리티 공급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어질리티 공급망이 가능하려면 물류의 변화, 앞서 말씀드렸던 애자일 로지스틱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자일 로지스틱스는 한마디로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원자재 조달, 제조, 완성품을 배포하는 모든 이동 과정, 즉 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물류를 의미합니다. 애자일이란 말은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조직 구성이나 업무에 이 애자일 워킹 정책을 도입하고 있죠. 물류에도 이런 애자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가 애자일하지 않으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제품이 시장에 침투하는 속도, 고객 요구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이는 매출 하락과 시장 후퇴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류가 애자일해지면 기업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불확실한 시장과 고객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면 큰 경쟁력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애자일 로지스틱스를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이 물류, 운송을 이야기하면 라스트 마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최종 소비자의 평가가 서비스나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비즈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들마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들마일은 원자재를 소싱하고 부품을 운송하고 완성된 제품을 유통채널까지 전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미들마일이 제대로 작동할 때 라스트마일 역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들마일은 라스트마일에 비해 아날로그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맞습니다. 미들마일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운송사는 규모가 작죠. 그러다 보니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역량이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 수기로 관리하며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죠. 그래서 여기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정보가 단절되고 담당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고 업무의 프로세스가 단절됩니다. 결국 비용이 낭비되고 리소스가 낭비되고 성장은 정체될 것입니다. 에자일 로지스틱스의 핵심은 이렇게 단절된 부분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실현될 때 비용과 리소스의 낭비가 줄어들고 업무의 효율이 올라가고 시장과 고객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업에서는 에자일 로지스틱스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가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차를 하고 차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쯤 도착하는지 기사님이나 운송사와 통화 없이 파악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운송 과정에 가시성이 없으면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시간이 지연되고 운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니 비용도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해 미들마일의 가시성이 확보되면 기업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미들마일 운송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구축하는 기업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 내부 사용자를 위해 화물의 위치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충분한 가시성을 제공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대부분의 디지털 물류 플랫폼들은 이를 보완하고자 접근성이 뛰어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계하여 기업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협력사, 공급처, 최종 소비자 등 정보가 필요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시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시성이 확보되면 정보가 보이니까 커뮤니케이션도 빨라지겠죠. 앞에서 미들마일 영역에서의 단절을 이야기했는데 이 단절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물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동일한 화물의 운송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놓고 서로 간에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업이 어려워지죠. 설문조사를 해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물류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접근이 용이한 통합관리 플랫폼이 있다면 가시성이 확보되고 각 프로세스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조부터 소비자까지 이 여정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많고 다양합니다. 이들은 동일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기가 어떤 시점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확보된 단일한 플랫폼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고객 만족, 고품질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 플랫폼의 도입만이 에자일 로지스틱스의 전부일까요? 미국의 디지털 물류기업 코요테 로지스틱스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기술과 더불어 사람의 전문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즉, 모든 기술이 뒷받침돼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에자일 로지스틱스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실무자와 관리자, 경영진,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실무자는 기업의 물류 프로세스 전반과 에자일 로지스틱스를 위해 도입할 플랫폼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이 플랫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세우고 실무 레벨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퍼포먼스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역할도 중요하죠. 실무 레벨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물류의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의사결정권자가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비용만을 강조하면 애자일 로지스틱스의 시작은 불가능합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우선순위는 대부분 경영진에 의해서 좌우되니까요. 경영진이 물류를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조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비로소 디지털 물류, 애자일 로지스틱스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파트너인데요. 물류를 기업 자체에서 다 소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만큼 파트너를 잘 만나야 하는데 애자일 로지스틱스가 무엇인지 이를 잘 아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물류의 디지털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는 단순히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직접 구현하고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처럼 기업의 목표, 즉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함께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파트너를 선정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애자일 로지스틱스의 실현을 통한 미들마일의 변화라는 생소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영역으로 도전해야 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물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 전략적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물류 파트너 관계 중 보통 50% 이상은 3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각 기업의 핏이 맞는 파트너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파트너를 찾는 기준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트너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먼저 고려하시나요? 대부분 가격을 최우선으로 정하실 겁니다. 협력 범위가 단순하거나 기업 내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분야라면 가격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통해 중장기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파트너십은 조금은 다른 기준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디지털 역량입니다. 물건이 이동하면 정보도 이동합니다. 물류 프로세스에 연관된 모든 담당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때 주고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역량을 갖춰 정보의 이동을 가시성 있게 제공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역량이 있는 파트너는 적절한 순간에 빠르게 의사소통하고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도 기업과 고객의 요구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 역량입니다. 저희 신규 고객과 상담하다 보니 디지털 플랫폼의 도입의 필요성을 느껴서 운송중개 플랫폼을 썼었는데 이슈가 발생됐을 때 플랫폼 업체의 콜센터를 통해서는 대응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담당자가 직접 기사님,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게 됐고 결국 전과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플랫폼만큼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파트너사에 뛰어난 운영 역량이 있는지도 따져볼 일입니다. 배차 오류나 물품 손상 같은 예기치 못한 이슈가 발생됐을 때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운영팀이 없거나 운영팀이 있더라도 이슈에 대응할 역량이 없다면 결국 더 큰 리소스의 낭비로 확산될 수 있겠죠. 물류 네트워크와 확장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저희 고객사 중 방역용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곳 있었는데 작년 코로나 확산을 기점으로 물동량이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죠. 갑자기 물동량이 늘어난 것도 감당할 수 있는지, 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해도 지원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어떤 상황이라도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니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별로 충분한 거점과 협력사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물류는 24시간 돌아가고 지역을 이동하죠. 길 위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지역 거점 네트워크로 급격한 물동 변화의 수용이 용이하고 해당 지역에 이슈가 발생됐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파트너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숨겨진 비용이 없는지 파악해 봐야 됩니다.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그 가격을 만들기까지의 정책이 투명하다면 오히려 전체 비용, 중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절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물이 제 시간에 운송되지 않아 고객 클레임이 반복되면 결국 기업 신뢰도와 매출에 영향을 미치겠죠. 또 갑작스러운 이슈가 발생됐을 때 파트너를 통한 대응이 원활하지 않아 기업의 담당자가 그 일에 매달려야만 한다면 그 기업의 리소스 또한 낭비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가격은 투명한 가격 정책, 중장기적인 방향성, 서비스 퀄리티 등을 고려해 가장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거점 네트워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들려드릴 사례는 거점을 갖춘 파트너를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 사례입니다. 저희 고객사 중 한 전자회사는 AS가 좋기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런 AS가 가능하려면 엔지니어 교육이 철저해야 하죠. 그래서 이 기업은 신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전국 100여 개의 서비스 센터로 신제품을 보내 엔지니어 교육을 우선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꽤 번거로웠습니다. 판매 제품이 아닌 관계로 본사에 있는 서비스 책임자가 생산 공장에서 전국 서비스 센터로 직접 비정기적인 제품의 운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제품을 직접 분류할 수 있는 공간도 할당되어 있지 않았으며 물품 분류와 배차 등 관리하는 인원의 배정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희는 이 고객사에게 로지스팟의 거점을 활용한 운송을 제안했습니다. 생산 공장에서 각각 전국의 서비스 센터별로 신제품을 직접 보내지 않고 로지스팟 지역 거점으로 지역 서비스 센터의 물량을 모아 수송합니다. 그러면 거점에서 로지스팟 담당자가 제품을 분류하고 거점에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물건을 운송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보면 생산 공장에서 분류 배차를 관리하지 않으니 업무가 단순해졌죠. 그리고 거점까지 일괄 수송과 지역별 센터로의 묶음 배송 등을 통해 전체적인 운송비도 절감하고 플랫폼에서 운송 과정을 추적하고 비용도 정산하니 서비스 담당자의 업무도 간편해졌죠. 거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화물 운송의 장점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생산 공장에서 각 서비스 센터까지는 장거리 운송이라 제품의 파손이나 배차 오류로 회송되는 경우 예기치 않게 많은 시간과 운송비를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생산 공장에서 거점으로 운송하고 거점에서 파손 여부를 점검한 후에 서비스 센터까지는 근거리에서 이동하므로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제품의 파손의 발생이 감소되었고 이슈 발생 시 보다 가까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하는 기준을 이야기해봤고 이번에는 디지털 플랫폼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기반인지 봐야 합니다. 앞에서 가시성 확보 이야기를 하면서 설치형과 클라우드형의 플랫폼을 잠깐 비교했는데요. 다양한 사용자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가 항상 사무실 안에 내 PC 앞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죠. 사무실이든 현장이든 각 업무 프로세스의 담당자가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에도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다시 설치하거나 라이센스를 따로 구입하는 번거로운 일도 없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연동과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플랫폼이나 시스템과 쉽게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많은 기업들, 특히 제조사 같은 경우 공급망 단계에 따라 ERP, OMS, WMS 등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을 텐데 이런 시스템과 플랫폼이 원활하게 연동되느냐 고려하는 것은 정보의 연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연동 때문에 큰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외부와의 정보 공유입니다. 물류 프로세스 전반을 연결해 정보의 단절을 방지하려면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협력사 혹은 공급처와 정보 공유 또한 가능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동일한 플랫폼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겠죠.
물론 화주는 이들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범위 또한 중요한 체크사항입니다. 플랫폼의 장점은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플랫폼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고객 사례를 마지막으로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레노버인데요. 코로나 상황에 상당히 잘 대처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객이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죠. 지금 저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있고요. 레노버는 퀵 서비스를 활용하여 A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센터 방문, 그러니까 고객이 대면으로 처리하던 일을 퀵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바꾼 건데요. 레노버 전담 라이더가 고객의 노트북을 수거하여 서비스 센터에 가져다 주면 서비스 센터에서 노트북을 수리해 다시 고객에게 퀵 서비스로 전달합니다. 로지스팟은 레노버 전담 라이더를 관리하고 현재 위치나 도착 예상 시간 같이 필요한 정보를 고객과 서비스 담당자에게 알림톡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더가 고객의 물품을 받거나 배송하는 과정도 사진으로 찍어 플랫폼에 업로드할 수 있고요. 서비스 비용도 플랫폼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레노버에서는 AS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니까 월 평균 소모 비용이나 수요가 몰리는 지역 같은 것도 예측할 수 있죠. 비대면 시대에 레노버가 운송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비스로 기업 이미지가 좋아졌고 실제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서비스 센터에 갈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서비스로 인해 레노버를 선택할 이유가 하나라도 더 늘어났겠죠. 시장과 수요 변화의 디지털 물류, 애자일 로지스틱스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업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애자일 로지스틱스, 그리고 미들마일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회사에도 나의 업무에도 저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시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으로 기업이 변화를 맞는 계기가 되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여정에서의 가이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중간중간 로지스팟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로지스팟은 운송을 포함한 물류 전반의 디지털화를 리딩하는 기업입니다. 어디서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광범위한 데이터와 차량 네트워크, 그리고 숙련된 운영팀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기업 비즈니스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미 로지스팟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직 로지스팟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저희가 물류의 디지털 혁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